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금 당장의 가격만 붙잡고 있다면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몇 퍼센트 올랐나? 오늘 얼마나 빠졌나? 장중에 양봉이냐 음봉이냐? 외국인이 오늘은 샀냐 팔았냐? 이것만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계좌의 숫자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올라갈 때는 늦게 따라가고 빠질 때는 겁나서 던지고 다시 반등하면 또 후회하고 또 흔들리면 못 버티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식으로 보면 정말 피곤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하루 가격 하나로 설명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반도체 하나로만 봐도 부족하고 HBM 하나로만 봐도 부족하고 스마트폰 하나로만 봐도 부족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 AI 시대의 돈길이 어디로 번지는지 계속 옆으로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면 바로 칩부터 떠올립니다. 엔비디아 GPU, HBM, DRAM, 파운드리, 패키징 맞습니다. 전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 센터는 칩만 꽂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AI 칩은 전기를 먹습니다. 전기를 먹으면 열을 품습니다. 열이 쌓이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지면 데이터 센터 효율이 무너지고 효율이 무너지면 운영 비용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비싼 칩을 꽂아도 열을 못 잡으면 그 칩은 제 성능을 다 못 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의 진짜 돈길은 칩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력으로 가고 냉각으로 가고 공조로 가고 데이터 센터 설비로 갑니다. 삼성전자를 아직도 반도체가 잘 되냐 안 되냐로만 보고 있다면 이 흐름의 절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AI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만 멈추려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열 관리, 냉각, 공조, 설비 시장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AI 데이터 센터는 칩보다 먼저 열이 터집니다. 냉각과 공조를 잡는 회사가 새로운 이익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공조 사업을 하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공조 사업이 붙었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바로 달라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큰 회사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건 여전히 반도체 실적, 메모리 업황, HBM 진행 상황, 외국인 수급, 환율, 금리, 코스피 분위기까지 같이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냉각과 공조 이야기를 단기 테마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루짜리 재료가 아니라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어떤 역기를 잡으려 하는지 보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에서 정말 위험한 건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만 보고 흥분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공조, 인프라 이 단어들은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강한 단어가 곧 좋은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비중도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꼭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주제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AI를 너무 칩 중심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칩이 늘어나면 당연히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칩을 돌릴 공간, 전기, 냉각, 환기, 공조, 설비가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AI는 칩만의 전쟁이 아니라 인프라 전체의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공조와 냉각 쪽으로 움직였다는 건 그냥 가전 사업을 조금 넓힌 정도로만 볼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AI를 쓸 때 휴대폰 화면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버튼 누르면 답이 나오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영상이 생성되고 업무 문서가 정리됩니다. 근데 그 뒤에서는 엄청난 서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GPU와 AI 반도체가 일을 하고 메모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스토리지가 정보를 저장하고 네트워크가 계속 연결됩니다. 이 장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열이 납니다. 그냥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가 거대한 열덩어리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열을 못 잡으면 장비 수명이 줄어들고 장비 성능이 제한되고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운영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은 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느냐, 전력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장비가 과열되지 않게 얼마나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걸 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냉각과 공조는 뒤에 숨어있는 부품이 아니라 운영비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줄여주는 기술은 결국 돈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멋있는 기술보다 매달 나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기술에 더 빨리 지갑을 엽니다. 이게 냉각과 공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의 HVAC 기업인 플렉트 그룹을 품었습니다. 이 회사를 왜 봐야 하냐면요. 플렉트 그룹은 단순히 가정용 에어컨 만드는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상업용, 산업용 공조, 데이터 센터 냉각, 대형 건물의 환기와 공기 흐름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즉, 집안 에어컨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대형 시설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공기를 돌리고 어떻게 효율을 높이느냐의 영역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품었다는 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 때 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칩이 실제로 돌아갈 환경까지 보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가전도 강합니다. 에어컨도 하고 공조도 해왔고 스마트 싱스 같은 연결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렉트 그룹 같은 상업, 산업용 공조 역량이 붙으면 가정용 제품을 넘어서 빌딩, 공장, 데이터 센터 쪽으로 판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건 사업의 결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가전은 소비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냉장고를 바꾸고 에어컨을 사고 TV를 사는 흐름은 경기와 소비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냉각은 다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커지면 기업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B2B 시장입니다. 고객도 개인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계약 규모와 유지보수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가전 사업을 단순 소비재에서 AI 인프라, B2B 쪽으로 넓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냉각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에어컨 좀 더 팔겠네로 보면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은 에어컨 판매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지으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냉각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효율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버가 들어오면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즉, 장비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와 관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은 안정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아무 장비나 넣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 글로벌 공급망이 있는 회사,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이 가능한 회사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이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운다면 그건 단순 가전 매출이 아니라 AI 인프라 매출의 한 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서 공조가 반도체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커지는 시대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만이 아니라 냉각과 공조라는 연문으로도 들어가려 한다는 점, 이게 시장이 새롭게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전력입니다. AI 칩은 전기를 많이 씁니다. 서버가 많아질수록 전력 수요가 커지고 전력 사용량이 커질수록 열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운영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합니다. 전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기로 생긴 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력과 냉각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냉각 효율이 나쁘면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전기를 씁니다. 전기를 더 쓰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각 기술은 단순히 시설 관리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이익률을 지키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에 들어간다는 건 AI 인프라의 핵심 비용 구조 안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멋있는 기술보다 돈이 새는 곳을 막아주는 기술에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 입장에서 전기요금과 냉각 비용은 계속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줄여주는 회사는 AI 시대에 필요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돈을 벌고 동시에 데이터 센터 냉각과 공조에서도 돈길을 찾는다면 그건 이익축을 하나 더 만드는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다고 해서 바로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을 장악한다? 그건 너무 앞서간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에는 이미 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공조 기업들도 많고 데이터 센터 전문 냉각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액체 냉각, 공맹, 수냉, 정밀
모바일 공조, 에너지 관리까지 기술 경쟁도 치열합니다.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모두가 바로 문을 열어주는 시장은 아닙니다. 고객을 따야 하고 기술력을 증명해야 하고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실제로 믿고 써야 합니다. 대형 고객 레퍼런스도 쌓아야 합니다. 또 인수한 회사를 얼마나 잘 통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인수합병은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문화가 맞아야 하고 영업망이 연결돼야 하고 기술이 삼성전자 기존 사업과 묶여야 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좋은 회사를 사와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인수했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이후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을 통해 어떤 고객을 확보하는지, 데이터 센터 냉각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산업용 HVAC에서 점유율을 키우는지, 가전과 B2B 공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기대는 시작이고 검증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반도체 업황 회복만 기다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 실적의 핵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진짜 다시 평가받으려면 시장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칩만 파는 회사인가? 아니면 AI 인프라 전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중요한 건 선에 서는 겁니다. 아예 레이스 끼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구글과 테슬라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다시 이 레이스에 서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잘 달리면 다음 고객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못 달리면 다시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와 검증이 동시에 필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구글과 테슬라입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이름이 나올수록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 너무 빨리 앞서가거든요. 구글이 삼성 찾았다. 테슬라가 삼성 맡겼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늘 기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숫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는 이런 뉴스가 나올 이쯤에서 자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처럼 AI 데이터 센터 냉각 이야기를 보면 삼성전자 하나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AI 칩이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봐야 하고 냉각도 봐야 하고 장비와 후공정도 봐야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과 부품 흐름도 봐야 합니다. 돈은 한 종목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흐름이 생기면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전력으로 가고 냉각으로 가고 장비로 가고 소부장으로 가고 다시 대형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만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뉴스가 나왔다고 관련주를 무작정 따라가자는 자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를 넣어뒀습니다. 오늘처럼 AI 인프라를 보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도 봐야 하고요.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냉각과 공조가 커진다면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장비 흐름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 왜 더 중요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더 커질수록 더 많은 연산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연산은 더 많은 서버를 요구하고 더 많은 서버는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고 더 많은 전력은 더 많은 열을 만듭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칩을 얼마나 더 살까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킬까를 같이 고민합니다. 서버렉의 밀도가 올라가고 AI 칩의 전력 사용량이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대형화될수록 냉각 기술은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공조가 건물 관리의 영역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공조가 데이터 센터 성능과 비용을 좌우하는 영역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를 알고 있습니다. AI 칩이 어떻게 전력을 쓰고 서버와 메모리가 어떻게 열을 내는지 산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여기에 공조 역량이 붙으면 단순히 에어컨을 파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환경 전체를 이해하는 솔루션을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볼만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공조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라는 하나의 큰 시장 안에서 묶어낼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기준을 나눠야 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단기 주가 반등으로 보는 건지,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보는 건지, HBM과 AI 메모리로 보는 건지, 파운드리 고객 회복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오늘처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냉각, 공조라는 새로운 이익축까지 보는 건지, 이 기준이 섞이면 하루하루 너무 흔들립니다.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왔는데 AI 인프라 장기 그림을 듣고 버티면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장기 변화를 보고 있다면서 장중 가격에 계속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만 붙잡고 있다면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고요. 현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기준 없이 흔들리는 매매보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습니다. 투자는 늘 뭔가를 사야만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선택입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큰 그림을 보되 자리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는 이야기가 좋다고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실제 매출과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신기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냉각까지 간다.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다. AI 시대에 공조가 돈이 된다. 이런 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익축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말일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냉각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규 접근은 흥분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을 통해 어떤 고객을 확보하는지, 공조 사업이 실제 숫자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가 삼성전자 매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반도체 본업이 같이 살아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대형주입니다. 새로운 스토리 하나만으로 가볍게 날아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과 수급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는 기대대로 보되 비중과 자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 이야기도 잠깐 해야 합니다. 외국인 큰 자금은 뉴스 제목 하나만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어떤 사업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반도체만 봤을 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강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강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다시 보려면 뭔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의 다른 축까지 가져갈 수 있나?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냉각과 공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나? 가전사업이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B2B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기면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은 결국 숫자를 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지, 이익이 좋아지는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신사업이 실제 기여를 하는지 이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질문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뒤처진 반도체 회사인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전체에서 새로운 돈길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가? 이 질문으로 바뀐다면 그때부터 수급의 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삼성전자 내부 사업 구조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많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 B2B 솔루션도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는 뭐로 봐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AI 인프라 시대에는 이 복잡함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해하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 냉각을 이해하고 가전과 공조 역량을 가지고 B2B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력 효율과 스마트 관리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여러 사업부가 하나의 그림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업부 간 협업이 잘 돼야 하고 인수한 회사와 시너지가 나야 하고 고객에게 실제 가치가 전달돼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여러 사업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여러 방향에서 파고드는 회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약점처럼 보였던 복잡함이 AI 인프라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혼자 매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플렉트그룹, AI 데이터 센터, 냉각, 공조, 전력 인프라, 반도체, HBM,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흐름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흐름까지 붙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이야기가 나오면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는 건 큰 뉴스가 있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냐입니다. 삼성전자의 구글, 이야기가 붙으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저평가 대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건물 관리의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AI 데이터 센터라는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램, 파운드리, AI 데이터 센터, 냉각, 공조, 플렉트그룹,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합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와 관련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만 보고 있다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올랐는지, 오늘 빠졌는지, 장중에 어떤 캔들이 나왔는지만 보면 삼성전자가 어디로 길을 넓히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은 중요합니다.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보면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놓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칩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와 관련 섹터 체크 포인트를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1등이냐 아니냐만 보면 너무 순합니다. 물론 1등은 중요합니다. TSMC가 강한 것도 맞고 삼성전자가 증명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빅테크들은 한 회사의 모든 걸 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글도, 테슬라도 AI 시대에는 두 번째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뭔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AI 인프라의 다른 구글도 테슬라도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냉각 공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나?
공급망을 나누고 위험을 줄이고 미국 생산을 확보하고 협상 가져가려는 흐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밭이 필요한 카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